안녕하세요, 세병원입니다. 아직도 혹시 대박나는 키워드만 쫓아서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어쩌다 한 번씩 대박나는 키워드 찾을 수는 있죠. 근데 계속 그것만 쫓게 되면은 블로그를 좀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영상은 키워드의 바이블 네 번째 시간이고요. 내 블로그 레벨에 맞춘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 키워드들을 좀 같이 찾아보면서 초급, 중급, 고수용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를 키우는 데 있어서 키워드 선별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크게 3개 단계로 구별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1번, 현재 내 블로그 레벨을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블로그의 체급부터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레벨, 체급에 맞는 키워드를 고른다. 그리고 그렇게 고른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 써보고 노출이 되는 경험을 쌓으면서 다음 레벨로 올라간다가 세 번째.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자, 초보 레벨에 있는 사람이 고수용 키워드를 자꾸 쓴다. 그러면 검색 엔진은 여러분의 포스팅을 그냥 모른 척 합니다. 쉽게 내가 열심히 쓴 글인데 그냥 죽는 포스팅이 돼버린다. 그러면 내 블로그 레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블로그 지수를 가지고 판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정확하고 심플한 방법은 여러분들 현재 방문자 수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최근 5일치 방문자 수가 몇이냐를 기준으로 삼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걸 제가 지수보다 블로그 방문자 수를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적 블로그를 가지고 있어도 방문자 수가 1000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1000을 왜 못 넘는지 항상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준체 2, 3밖에 안 돼. 근데 평균 방문자 수가 막 7, 8천, 만에 육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내 현재 5일치 방문자 수를 가지고 판별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심플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0에서 1000명까지를 초보, 1000에서 한 1만까지 중수라고 보고요. 막 진짜 포스팅 빡세게 하지 않아도 1만 정도는 나온다 하시는 분들을 고수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레벨별로 키워드 선택의 전략을 알아야겠죠. 자, 내가 초보자야. 그러면 아주 작은 세부 키워드를 잡아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블루오션 키워드. 남들이 잘 발견을 하지 못한 키워드. 블루오션은 뭐예요? 수요는 있어. 근데 이 공급이 별로 없는 거야. 이런 키워드를 잘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크게 보지 않아도 한 번 작성하면 쭉 오래 갈 수 있는 롱테일 키워드. 정리하면 세부 키워드, 블루오션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 위주로 잡아가야 된다. 누가? 초보가. 그리고 중급자 1000에서 한 1만 정도 되는 분들, 이분들은 중간급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 키워드, 이슈성, 단발성 키워드만 쓰란 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 올라오는데 자주 올라와. 각 카테고리별로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에서 보면 시기가 좀 지났는데도 계속 올라오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트렌드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중수들은 스마트 블로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고수분들은 황금 키워드라고 하죠. 애드포스트 단가가 높은 고단가 키워드들 위주로 노려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트렌드 키워드 중에서도 그 트렌드 키워드의 단일 키워드를 노려보는 거야. 아까 말했던 중수분들은 트렌드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그런 중급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 위주로 노리되, 고수분들은 트렌드 키워드 그 단일 단어 자체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전략을 달리 가져간다. 이 큰 그림부터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심당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성심당을 먼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성심당, 세 글자 있죠? 세 글자의 피라미드를 그려보면 여기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뭐야? 성심당 세 글자잖아요. 그거 먼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31만 2,900의 엄청난 검색량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이건 모르는 사람이 딱 봐도 이 단어 자체로 내가 키워드 노출이 된다? 이거는 고수분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스마트 블록의 대전역 성심당, 성심당 본점 주차장, 뭐 케이크 부티크, 이렇게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스마트 블록으로 들어와 있다. 자, 고수분들은 그냥 주저할 것 없이 이 키워드를 노리면 될 거고요. 이걸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동 완성어를 먼저 보세요. 보시면 망고시루, 빵 추천,
망고롤, 딸기시루 이런 식으로 성심당보다는 피라미드 조금 아래에 있지만 그냥 한눈에 봐도 굉장히 볼륨이 큰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딸기시루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또 검색량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13,000 정도로 확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키워드를 쭉 보면 스마트 블록으로 이어지지 않고 파워링크가 나온 다음에 바로 아래 맛집 인기글 이쪽으로 바로 섹션이 이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중수분들이 쓰기에는 좋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중수급 키워드긴 한데 12,000 정도니까 근데 스마트 블록이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내가 방문자 수는 많이 높지 않은데 예를 들면 한 2, 3천 정도에 그쳐. 근데 나 그래도 불톡 기준으로 최적 2에 해당이 돼. 그러면 이건 도전해볼 법한 키워드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쓰려고 했더니 나 준체 4, 준체 6 정도인데 이건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물론 현재 1, 2, 3, 4, 5위에 노출이 되어 있는 포스팅들의 블로그 지수를 좀 같이 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죠. 이 키워드는 중형급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1, 5위가 죄다 찐 최적들이 붙잡고 있더라. 그러면 내가 진짜 최적 2, 3이 아닌 이상의 애야 쉽게 덤비기 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만 더 보자면 발행일이 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비벼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병호님, 저는 초보인데요. 지금 방문자 수가 1000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성심당 딸기시루까지 접근을 했잖아요. 그 다음 키워드를 봅시다. 성심당 딸기시루 택배를 한번 찾아볼까요? 검색량이 170으로 훅 내려가죠. 그리고 월간 발행량도 57건으로 포화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발행량과 포화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이쪽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초급이면 이런 키워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려놓고 단계별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비슷한 맥락으로 뒤에 있는 키워드만 바꿔보는 거지. 성심당 딸기시루 예약. 그러면 마찬가지죠. 한 달 검색이 290. 근데 월간 발행량은 조금 더 높아. 이러면 택배와 예약을 같이 묶어서 쓸 수 있겠지만 예약보다는 택배 위주로 먼저 포스팅에 적어가면 성공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여행 컨텐츠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가 가고 싶은 후쿠오카 여행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리고 피라미드를 그렸어요. 제일 상위에 있을 것 같은 후쿠오카 여행 키워드를 먼저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별로 내려가면 됩니다. 내 단계에 맞춰서. 고수분들이라면 크게 고민 없이 이거 검색량도 안 보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후쿠오카 여행 검색을 해보면 검색량도 124,000으로 엄청난데 스마트 블록이 여행 코스 추천 그리고 가족 여행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행 코스를 직접 다녀온 분들이라면 실사진과 함께 고수분들은 이 내용으로 바로 풀 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다녀오지 않아도 내 계획을 잡아서 쓰는 내용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중수 초보분들은 이렇게 바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뎁스를 더 들어가야 돼요. 후쿠오카 여행에서 떠올려 볼 수 있는 더 아래 단계의 키워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후쿠오카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후쿠오카 항공권 검색부터 해보고요. 24만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함께 많이 찾는 이렇게 키워드에 대한 가이드를 좀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런 데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후쿠오카 항공권 자체가 굉장히 볼륨이 크기 때문에 내가 중수라면 여기서 하나를 더 붙여볼 수 있는 거야. 인천 후쿠오카라는 키워드가 또 보여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지. 인천 후쿠오카 항공권. 그러면 볼륨이 9,290으로 확 내려가죠. 발행량도 700이 채 안 돼서 컨텐츠 포화도가 굉장히 낮아진다. 자, 이런 키워드는 바로 내가 중수라면 도전을 해볼 법 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내가 초보라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초보가 쓰기에는 9,200 너무 높죠. 피라미드의 아랫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천 후쿠오카 항공권 해놓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건 없고 자동 완성으로 살펴볼까요? 땡처리, 예약, 편도, 최저가, 평균 가격 이런 거 괜찮다. 그러면 검색 볼륨을 같이 찾아볼게요. 검색량이 2배, 발행량은 1,006으로 이건 유효한 키워드로 보긴 어려울 것 같고 약간은 조금 상업 키워드일 것 같긴 한데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금 초보분들이 바로 찾기 쉬운 키워드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안에서 내용들을 살짝 훑으면서 힌트를 얻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인천 후쿠오카 항공권이 아니라 여기다가 조사를 붙이는 방법이 또 보이네요.
인천에서 후쿠오카 항공권을 들어가 보면 같은 내용인데 월간 검색량이 1510으로 갑자기 볼륨이 확 다운이 된다. 이렇게 찾아 나가면 초보분들도 이 키워드를 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비즈니스 경제 예시어를 한번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과정까지 해볼게요. 요즘에 좀 뜨는 게 K뱅크가 뜨더라고요. K뱅크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피라미드의 제일 꼭지점에 있는 키워드부터 떠올려보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K뱅크에서 내 블로그 수준에 맞는 키워드를 뭘 찾을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K뱅크 용돈도 있고 뭐 용돈 뿌리기 받기 뭐 되게 많아요.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K뱅크 돈나무가 비즈니스 경제 인기글이 제일 상단에 뜨는 섹션 1번에 있는 아주 좋은 키워드인 건 일단 발견했어요. 그러면 검색 볼륨이 54,000으로 피라미드의 너무 꼭지점에 있는 상위에 있는 고급 키워드다. 고급자분들이 할 수 있는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똑같은 맥락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돈나무에서 파생될 수 있는 2차, 3차 중수 초보를 위한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K뱅크 돈나무 키우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AI 브리핑 나오고 바로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경제 인기글 나옵니다. 6260으로 볼륨이 확 다운이 되죠. 오케이. 중수분들은 그냥 볼 거 없이 이거 쓰면 됩니다. K뱅크 돈나무만 제목에 넣어서 쓰는 게 아니라 K뱅크 돈나무 키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한 뎁스 더 들어가면 됩니다. K뱅크 돈나무 키우기 링크. 검색량이 20으로 유효한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걸도 찾아봅시다. 초대 마찬가지예요. 유효한 키워드로 볼 수가 없고요. 후기로 들어가도 유효한 키워드로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 K뱅크 돈나무 키우기잖아요. 여기서 한 단어를 없애보세요. 키우기를 지웠어. 지우고 나서 K뱅크 돈나무의 자동 완성어들은 뭐가 있는가, 이걸 한번 역으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K뱅크 돈나무 품앗이로 들어가 보니까 검색량이 110에 발행량 월간 31건으로 이건 초급자분들이 쓰기에도 적당한 키워드다 라고 쉽게 판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목을 이렇게 잡아 쓰는 거야. K뱅크 돈나무 품앗이로 키우기 후기. 어때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초급자를 위한 컨텐츠가 금방 뚝딱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를 그리시고 꼭지점부터 내 수준에 맞는 키워드로 하나하나씩 뎁스를 내려가면서 찾으면 된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좀 어려운 건 뭐냐면 꼭지점 상위에 있는 제일 큰 키워드에서 내려가는 개념은 알겠어. 근데 이 내려가는 구체적인 단어들을 세병원 지금 네가 한 것처럼 찾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는 사실 내가 창의력도 좀 있어야 되고 빠르게 찾는 그런 능력치를 좀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연습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찾다 보면 계속 내가 키워드를 찾는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꿀팁이라고 보면 되는데, 불톡의 경우에는 키워드 분석에 리스트 기능이 있어요. 요거 스탠다드 전용 기능인데 보통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 그냥 들어와서 추천되어 있는 키워드를 내가 수동적으로 훑는 겁니다. 그렇게들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예시로 들었던 성심당을 맛집이랑 국내 여행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필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있는 성심당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는 거야. 키워드 리스트의 우측 상단에 여기서 일부 단어만 검색해도 그 단어를 포함한 키워드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기능 모르셨던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여기서 성심당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성심당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내 블로그에 현재 굉장히 좋은 키워드, 내 체급에 맞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쭉 뽑아준다. 오늘 제가 키워드 피라미드의 이렇게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성심당 택배 주문, 이 키워드가 검색량이 좀 되네요. 근데 딸기 시루 가격, 얘 같은 경우는 1472로 검색량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 물론 최저기가 평균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일부 단어만 검색을 해도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 이 리스트 중에 내 블로그 체급에 맞는 애들을 쏙쏙쏙 뽑아볼 수가 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마찬가지로 성심당을 검색해서 제가 위에서 필터를 좀 바꿔본 거예요. 각 키워드로 상위 노출되어 있는 포스팅들의 평균 지수가 최적 2, 3인 애들은 다 뺀 거야. 즉 준최가 평균 지수인 키워드들만 가져온 거거든요. 제일 위에 보면 성심당 온라인 주문이라는 키워드가 검색량이 무려 4,300인데 평균 지수가 준최 4밖에 안 되더라. 성심당 택배랑 성심당 온라인 주문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심당 온라인 주문이라는 키워드는 잘 모르고 있다. 왜? 우리가 택배라는 단어가 익숙하니까. 근데 이렇게 검색하는 수요가 4,300이나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내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서 그냥 스스로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불톡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야, 이거 심지어 평균 발행일도 260일 전이야. 웬만한 분들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내가 현재 평균 방문자가 1000명이 안 돼도
그렇다 해도 이건 들어갈 수 있는 아마 그런 키워드로 보여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한번 이해하고 알아두면 여러분들 블로그 운영하시는데 계속 끝까지 따라붙는 그런 공식과도 같은 내용이었으니까 혹시 이해 안 되신다면 꼭 돌려서 내 걸로 꼭 만드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꾹,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병원이었습니다.